허크가 말했다. 톰, 밧줄만 찾으면 우리 여기서 몰래 빠져나갈 수 있어. 창문이 땅에서 그렇게 높지 않거든. 쳇! 도망치긴 왜 도망쳐? 난 저런 사람들이랑 어울릴 수가 없어. 익숙하지도 않고. 난 절대 저 아래로 안 내려갈 거야, 톰. 아이, 별일도 아닌데 뭘 그래? 난 전혀 신경 안 써. 네 옆에 있어줄게. 그때 시드가 나타났다. 톰, 이모가 너 오후 내내 기다리셨어. 메리가 너의 일요일 옷을 준비해놨고 다들 너 때문에 걱정했단 말이야. 근데 잠깐만, 너 옷에 묻은 게 촌농이랑 진흙 아니야? 야, 시드. 내 일이나 신경 써. 근데 대체 왜 이렇게 호들갑이야? 더글라스 부인 자주 여는 파티 중 하나야. 이번엔 웨일스인과 그의 아들들을 위한 거지. 저번에 그녀를 도와줬잖아. 그리고 말이야, 내가 뭔가 알려줄 수도 있는데 알고 싶어? 뭔데? 웨일스인 존스 씨가 오늘 밤 여기서 뭔가 깜짝 발표를 하려고 해. 근데 난 오늘 이모랑 얘기하는 걸 몰래 들었지. 사실 비밀인데 이제는 다들 알고 있어. 더글라스 부인도 알고 있지만 모르는 척하는 거고. 그리고 존스 씨는 허크가 꼭 있어야 한다고 했어. 허크 없이는 그 깜짝 발표를 할 수 없거든. 무슨 발표? 허크가 강도들을 추적해서 과부를 구한 이야기. 존스 씨는 이걸 엄청 극적으로 발표하려 했는데 이제 다들 이미 알고 있어서 그냥 김 빠진 이야기나 다름없을걸. 시드는 만족스럽게 웃었다. 시드, 너잖아. 네가 떠벌렸지? 누가 말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누군가 말했단 거지. 시드, 이 마을에서 그런 못된 짓 할 사람은 너밖에 없어. 네가 허크였다면 넌 언덕 아래로 숨어 도망쳤을 거고 강도들에 대해선 아무 말도 안 했겠지. 넌 항상 못된 짓만 골라서 하고 누군가 좋은 일을 하는 걸 보는 걸 못 참잖아. 됐다. 더글라스 부인처럼 말하자면 고맙다는 소리도 필요 없어. 톰은 시드의 귀를 잡아당기고 몇 번 걷어차며 문 쪽으로 밀어냈다. 자, 이모한테 가서 말해봐. 그리고 내일 보자. 잠시 후 더글라스 부인의 손님들은 저녁 식사 자리에서 즐겁게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12명의 아이들은 방 한쪽 작은 테이블에서 따로 식사를 하고 있었다. 적절한 타이밍이 오자 웨일스인 존스 씨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더글라스 부인에게 감사의 말을 전한 후 한 사람을 특별히 언급하고 싶다며 말을 이어갔다. 그는 허크가 강도들을 추적하고 더글라스 부인을 구한 이야기를 최대한 극적인 방식으로 발표했다. 하지만 이미 소문이 퍼진 탓에 반응은 기대만큼 열렬하지 않았다. 그래도 더글라스 부인은 놀란 척하며 허크에게 감사를 표했고 많은 칭찬을 쏟아냈다. 허크는 갑자기 모든 시선이 자신에게 집중되자 몸을 움츠렸다. 새 옷도 너무 불편했지만 그보다 더한 불편함은 모두의 주목을 받는 것이었다. 더글라스 부인은 허크에게 자신의 집에서 살게 하고 교육을 시키겠다고 선언했다. 그리고 자금이 마련되면 작은 사업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말했다. 이때가 바로 톰의 차례였다. 허크는 그런 거 필요 없어. 허크 부자야. 순간 방 안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사람들은 톰의 말을 농담으로 받아들였지만 예의상 크게 웃지는 않았다. 톰이 침묵을 깨뜨리며 말했다. 허크에겐 돈이 있어. 믿지 않는 것 같은데? 허크는 진짜 돈이 많다고. 뭐 웃지 않아도 돼. 내가 증명할게. 잠깐만 기다려. 톰은 방을 뛰쳐나갔다. 모두가 서로를 쳐다보며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허크는 입을 꾹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폴리 이모가 시드에게 물었다. 시드, 톰이 왜 저러는 거야? 모르겠어요. 저 애는 정말 이해할 수 없다니까요. 하지만 폴리 이모는 말을 다 끝맺지도 못했다. 톰이 힘겹게 2개의 가방을 끌고 들어왔다. 그가 테이블 위에 황금빛 금화를 쏟아붓는 순간 방 안에 놀라운 침묵이 감돌았다. 자, 봐. 내가 뭘 했어?
반은 허크 거고 반은 내 거야. 그 장면은 모두의 숨을 멎게 했다. 방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눈을 크게 뜨고 황금빛 금화 더미를 바라보았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몇 초간 정적이 흐른 후 일제히 설명해보라고 외쳤다. 톰은 자신이 설명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곧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의 이야기는 길었지만 한순간도 지루하지 않았다. 모두가 숨을 죽인 채 듣고 있었고 중간에 끼어드는 사람도 없었다. 마치 마법에 걸린 듯 방 안의 모든 사람이 그의 말에 빠져들었다. 톰이 이야기를 마쳤을 때 웨일스인 존스 씨가 말했다. 난 오늘 깜짝 발표를 준비했다고 생각했는데 이건 비교조차 안 되는군. 너희 이야기에 비하면 내 발표는 초라하기 짝이 없어. 그 후 사람들이 금화를 세기 시작했다. 총액은 12,000달러를 조금 넘었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 중 일부는 부동산이나 자산으로,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재산을 가진 이들도 있었지만 한 번에 이렇게 많은 현금을 직접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톰과 허크는 발견한 엄청난 재산은 세인트 피터즈버그 마을 전체를 발칵 뒤집어 놓았다. 이처럼 막대한 액수가 전부 현금으로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믿을 수 없는 일이었다.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입에 올리며 흥분했고 감탄했고 찬양했다. 일부 마을 주민들은 이 흥분을 견디지 못해 거의 이성을 잃을 지경이었다. 이제 마을의 모든 유령이 나온다던 집들은 샅샅이 뒤져졌고 바닥이 뜯겨지고 기초까지 파헤쳐졌다. 그런데 이 일을 벌인 건 아이들이 아니라 어른들이었다. 그것도 매우 진지하고 현실적인 남자 어른들이었다. 어디를 가든 톰과 허크는 마을의 유명 인사가 되었다. 그들이 하는 말 하나하나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이전에는 누구도 신경 쓰지 않던 말들이 이제는 마치 귀중한 금원처럼 여겨졌다. 그들의 과거 이야기까지 되짚어지며 그들이 늘 특별한 존재였던 것처럼 보이게 되었다. 마을 신문은 두 소년의 전기를 실었다. 더글라스 부인은 허크의 돈을 연 6% 이자로 투자했다. 대처 판사는 폴리 이모의 요청으로 톰의 돈도 같은 방식으로 투자했다. 이제 두 소년은 엄청난 수입을 갖게 되었다. 평일마다 1달러, 그리고 일요일마다 반달러씩, 이건 마을의 목사가 받는 급여와 같았지만 사실 목사는 대부분의 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 그 당시 한 주에 1달러 25센트면 한 소년이 기숙사에서 생활하며 학교를 다니고 옷을 입고 세탁까지 맡길 수 있는 돈이었다. 대처 판사는 톰을 아주 높게 평가했다. 그는 말했다. 평범한 소년이라면 절대 내 딸을 동굴에서 구해낼 수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베키가 아버지에게 톰이 자신 대신 매를 맞았던 이야기를 하자 판사는 감동을 받았다. 그는 이렇게 외쳤다. 그 거대한 거짓말은 고귀하고 관대하며 위대한 거짓말이다. 이 거짓말은 조지 워싱턴이 도끼로 나무를 뱄다고 한 진실과 나란히 역사를 걸어갈 만하다. 베키는 아버지가 이렇게 감탄하는 모습을 처음 보았고 톰에게 이 이야기를 전해주었다. 대처 판사는 톰이 위대한 변호사나 장군이 되기를 희망했다. 그는 톰을 미국 육군 사관학교에 보내고 이후 최고의 법률학교에서 공부하게 할 계획을 세웠다. 허크의 부는 그를 마을 사회로 끌어들였다. 아니, 거의 강제로 밀어 넣었다. 더글라스 부인은 그를 깨끗이 씻기고 단정하게 차려입혔다. 허크는 규칙적인 생활을 강요받았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야 했고 씻어야 했으며 깔끔한 옷을 입어야 했고 포크와 나이프로 음식을 먹어야 했으며 냅킨과 컵, 접시를 사용해야 했다. 뿐만 아니라 책을 읽어야 했고 교회에 가야 했으며 단정한 말을 써야 했다. 모든 것이 너무 딱딱하고 답답했다. 어디를 가든 문명과 예절이라는 족쇄가 그를 붙잡았다. 그는 3주 동안 이를 참고 견뎠다. 하지만 결국 어느 날 사라져버렸다. 더글라스 부인은 48시간 동안 허크를 찾아 헤맸다. 마을 전체가 그의 실종을 걱정했다. 사람들은 그의 시체를 찾기 위해 강을 뒤졌고 온갖 곳을 수색했다. 하지만 톰은 달랐다. 그는 옛날 도살장 근처 버려진 나무통들 속을 뒤졌다. 그리고 그 안에서 허크를 발견했다. 허크는 초라한 몰골로 땅바닥에 누워 있었다. 그는 어디선가 훔쳐온 음식으로 아침을 해결하고 파이프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톰은 허크를 깨우며 말했다. 허크, 네가 얼마나 난리 피운 줄 알아? 마을 전체가 널 찾고 있어. 허크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그 얘기하지 마, 톰. 해봤는데 안 돼. 그 생활은 나랑 안 맞아. 더글라스는 나한테 잘해줘. 근데 난 그런 삶을 견딜 수가 없어. 허크는 답답한 심정을 쏟아냈다. 매일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야 해. 씻어야 해. 빌어먹을 빗질까지 당해야 해. 나무 창고에서 잘 수도 없어. 숨 막히는 그 옷을 입어야 해. 그 옷은 바람도 안 통하고 너무 깨끗해서 어디 앉을 수도 없고 뒹굴 수도 없어. 난 한 번도 지하실 문을 미끄러져 내려오질 못했어. 몇 년은 된 것 같아. 교회에도 가야 해. 거기선 계속 땀이 나. 설교도 지겨워 죽겠어. 거긴 파리도 못 잡고 씹을 것도 없어. 그리고 일요일엔 신발까지 신어야 해. 더글라는 종을 치면 먹고 종을 치면 자고 종을 치면 일어나. 너무 규칙적이라서 미쳐버리겠어. 허크는 진심으로 문명화된 삶을 견딜 수 없었다. 그는 다시 자유를 원했다. 아, 허크, 다들 그렇게 사는 거야. 톰, 그게 무슨 상관이야? 난 다른 사람이 아니잖아. 난 그런 걸 못 참아. 이렇게 묶여있는 건 끔찍해. 그리고 음식이 너무 쉽게 나오니까 재미도 없어. 난 먹을 걸 얻으려면 고생을 좀 해야 흥미가 생기거든. 낚시 가려면 허락받아야 하고 수영 가려면 허락받아야 해. 빌어먹을 뭘 하든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말도 제대로 못해. 그래서 매일 다락방에 올라가 욕 한바탕 해야 그나마 숨통이 트였어. 안 그러면 죽을 것 같았어, 톰. 더글라스는 담배도 못 피우게 하고 소리도 못 지르게 하고 하품도 못하게 하고 기지개도 못 켜게 하고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긁지도 못하게 해. 게다가 빌어먹을 그 여자는 기도만 해. 난 그렇게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처음 봤어. 난 더 이상 못 버텼어. 톰, 도망칠 수밖에 없었다고. 게다가 학교도 곧 열릴 텐데 난 거기 가야 한다고? 절대 못 참지. 봐! 톰! 부자가 된다는 게 별거 아니야. 그냥 걱정만 많아지고 땀만 나고 하루 종일 죽고 싶다는 생각만 하게 돼. 지금 이 옷이 딱 좋아. 이 나무통이 내겐 딱 맞아. 난 절대 다시 벗지 않을 거야. 사실 이 모든 문제도 다 그 돈 때문이었잖아. 그러니까 넌 내 목까지 다 가져가. 대신 가끔 10센트 동전 하나씩만 줘. 많이 줄 필요 없어. 난 쉽게 얻어지는 건 전혀 재미없거든. 그리고 가서 더글라스한테 나 좀 빼달라고 사정해줘. 아, 허크, 그건 안 돼. 네가 공평하지 않잖아. 그리고 조금만 더 해보면 네가 이 생활을 좋아하게 될 거야. 좋아하게 된다고? 그래, 오래 앉아있으면 뜨거운 난로도 편안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 하지만 난 안 돼. 톰, 난 부자 되고 싶지도 않고 그 숨 막히는 집에서 살고 싶지도 않아. 난 숲이랑 강이랑 나무통 같은 게 좋아. 거기서 살 거야. 빌어먹을. 이제야 우리 총도 구하고 동굴도 확보하고 도둑단 결성까지 하려는데 이 멍청한 일 때문에 다 망쳐버리다니. 톰은 이때가 기회라는 걸 알아차렸다. 봐봐, 허크. 난 부자가 됐어도 도둑 되는 걸 포기할 생각이 없어. 허크는 순간 두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진짜야? 세상에, 톰. 너 진짜 진심이야? 완전 진심이지. 하지만 허크, 네가 점잖은 사람이 아니면 우리 도둑단에 끼워줄 수 없어. 허크의 얼굴이 금세 어두워졌다. 뭐? 날 못 끼워준다고? 해적단엔 받아줬잖아. 그건 다르지. 해적은 도둑보다 품격이 좀 떨어지거든. 보통 도둑들은 엄청 신분이 높은 귀족들이야. 공작 같은 사람들도 많다고. 톰, 너랑 난 항상 친구였잖아. 네가 날 따돌리진 않겠지? 그러지 않을 거지, 톰. 허크, 나도 그러고 싶진 않아. 하지만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 분명 톰 소여의 갱단? 수준이 참 낮네라고 말할 거야. 그리고 그건 너를 두고 하는 말일 거고. 너도 그런 소리 듣기 싫지. 나도 싫고. 허크는 한동안 조용히 고민에 빠졌다. 마음속에서 치열한 갈등이 일어났다. 마침내 그는 결정을 내렸다. 좋아. 한 달 동안 더글라스 집에서 다시 살아볼게. 한번 참아볼 테니까. 나 갱단에 끼워주는 거다, 톰. 좋았어. 허크, 너 진짜 멋지다. 자, 가자. 내가 더글라스 부인한테 말해서 널 좀 덜 괴롭히게 해달라고 부탁해볼게. 진짜로? 톰, 정말로 그렇게 해줄 거야? 그럼 됐다. 만약 그녀가 제일 빡빡한 것들 몇 개만 덜어준다면 난 몰래 담배도 피우고 몰래 욕도 하면서 버텨볼게. 그래도 견디다 안 되면 그냥 터지든가 하겠지. 근데 우리 갱단은 언제 시작할 거야? 언제부터 진짜 도둑이 되는 거냐고. 오, 바로 시작하지. 오늘 밤에 애들 모아서 입단식을 할 수도 있어. 입단식? 그게 뭐야? 그건 말이지. 서로를 끝까지 지켜주기로 맹세하는 거야. 절대로 갱단의 비밀을 누설하지 않겠다고 맹세해야 해. 만약 누구든 갱단의 일원을 해치면 그놈과 그 가족까지 모조리 죽여야 하고. 와, 대박인데. 완전 끝내줘, 톰. 진짜 멋지다. 그렇지? 그리고 이 맹세는 꼭 한밤중에 해야 해. 마을에서 가장 외지고 무서운 곳에서 해야 하거든. 원래는 유령이 나오는 집에서 하는 게 최고인데 다들 이미 파헤쳐졌으니 그건 어렵겠고. 그래도 한밤중이라면 멋질 것 같아. 맞아. 그리고 관위에서 맹세를 해야 해. 그리고 맹세문에 피로 서명해야 하고. 허크는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이제야 제대로 된 느낌이 난다. 해적질보다 100만 배는 더 멋진걸? 난 이제 끝까지 더글라스 부인 집에서 버틸 거야. 톰. 그리고 만약 내가 진짜로 무시무시한 도둑이 되어서 사람들이 내 이야기만 한다면 더글라스도 자랑스러워할 거야. 내가 허크핀이 길거리에서 굶어 죽게 두지 않았다고 하고 말이야.